안녕하세요. 오늘은 1974년, 그러니까 쇼와 49년이죠. 그때 한 강연 기록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도약을 위한 기초 만들기, 이런 주제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가르침을 담은 내용입니다. 특히 대만, 브라질, 미국 같은 해외로 가르침이 퍼져나간 이야기랑 더 중요하게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나와 거짓된 나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좀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반세기 전 이야기인데도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통찰이 담겨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단순한 활동 보고가 아니고요. 왜 현대사회나 여러 사상들이 우리를 본래의 어떤 조화와 평화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나? 이걸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뭘 실천해야 참된 나를 찾고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지혜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강연에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그 선하라고 부르는 건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주 진실한 마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랄까 풍요롭고 둥근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좀 괴롭히는 위아입니다. 이건 환경이라든지 교육, 사상,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겉모습의 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그 서구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외부 평가에 신경 쓰는 그런 목소리,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위안은 늘 밖을 향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고뇌를 만든다. 강연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선화는 조화 그 자체인데 위안은 부조화를 낳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선하는 조화, 위하는 부조화. 그럼 이 두 가지 목소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강연에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제시했나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실천, 직젠하고 반성, 한생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그저 이기심이나 남들 시선 의식하는 거, 즉 위아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내면의 진실함, 선화에서 우러나온 건지 이걸 꾸준히 성찰하라는 거죠. 심지어 강연자는 당시 노이로제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이런 내면의 불균형, 그러니까 위아에 너무 휘둘리는 삶과 연결짓고 있어요. 이게 1974년 진단이라는 걸 생각하면 꽤 현대적이죠. 네, 그러네요. 자연의 모습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던 것도 기억나요. 동물, 식물, 심지어 광물까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서 거대한 조화, 대조화를 이룬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 태양이나 물, 공기처럼 세로에게 그냥 베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의 모습 자체가 사시문문 상태, 바로 무아를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위아 때문에 이 대조화를 깨트리고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고 비판하죠. 심지어는 자본주의는 물질과 돈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주의는 투쟁과 파괴를 앞세워서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잃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이 두 사상 모두 결국 위아에 기반하기 때문에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1974년 당시 강연자의 주장일 뿐이고 저희가 이에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식만 쌓는 교육이나 좀 형식화된 종교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이로제 같은 정신적 불균형만 낳는다 이런 지적이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실천, 직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지식이 살아있는 지혜로 변환된다는 거죠. 어려운 철학이나 형식적인 의례, 예를 들면 염불이나 선조 공양 같은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편견 없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도의 삶, 그리고 혹시 잘못된 점을 깨달았을 때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또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온다고 하네요. 물질 문명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인간이 본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현재의 삶을 영혼 성장의 어떤 학습장으로 삼아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국경이나 인종을 넘어서 우리 인류는 모두 형제이고 서로 돕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확장합니다. 실제로 당시 대만이나 다른 해외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어떤 형제를 확인했던 경험들을 그 증거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아의 목소리를 잘 알아차리고 선아로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974년의 기록을 통해서 참된 나와 거짓된 나를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과 조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내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 강연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참된 나, 그 선화의 속삭임과 거짓된 나, 위아의 어떤 소란스러움,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알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 주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실천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